네, 경희 피레탄의원의 강재순 원장입니다. 저희 한의원은 잘 이제 아시다시피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 아니라 또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 세포열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모든 질환을 또 설명드리고 연구하고 또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사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있죠. 특히 코, 뺨, 이마, 미간, 눈까지도 이 침범합니다. 염증이. 그런데 이러한 염증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주사비가 왜 발생했는지, 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주사비가 또 발생되는지, 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증 치료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주사비고, 이 주사비는 그냥 염증 치료에 준하는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항시 실망하게 됩니다. 약을 먹으면 진정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더 오히려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사비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치료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주사비는 우리가 안면부 쪽에 안면 중앙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충혈성의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염증은 왜 발생하느냐라는 이야기인데, 그 염증 발생의 시작은 바로 세포의 손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포의 손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충격, 압박, 또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약물, 또 환경 여건, 먹거리 등에 의해서도 이 심부온도, 즉 세포 손상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포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에서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죠. 바로 그럴 때 뇌를 포함한 이 오장육부연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오장육부연도가 내려가는 순간 체온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려버려요. 체열의 방출을 줄이라고. 그래서 손발끝에서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 루트는 대체적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눈, 코, 귀, 입이 있는 이 얼굴 쪽으로 열이 다 쏠리는 거죠. 그럼 얼굴 주변에 피부 온도가 상승하는데 바로 그때 염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염증은 피부의 발적, 발진, 따가움, 홍반, 홍조, 자결감, 화끈거림, 심한 경우는 통증이 나타나죠. 이러한 염증성 질환들이 코, 이마, 미간, 눈, 볼 주변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 우리는 주사 피부염이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증상의 특징을 보고 병명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 양방에서는 바로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생제를 쓸 수가 있죠. 쓰면 바로 진정이 됩니다. 드라마틱합니다. 효과 100%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 약을 먹을 때만 효과가 잘 나타나고 먹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심해지는 반동현상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죠? 바로 그러한 약들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다 억제하는 겁니다.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가 억제되면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낮아지는 거예요. 피부온도가 낮아진다라는 의미는 눈에 보이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증상은 바로 완화됨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 심부온도는 측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그 약을 먹고 신분도가 내려가는지 높아지는지에 대한 방법,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약물의 양리 기전을 이해하신다라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 다양한 가수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지방 분해 효소, 이러한 효소들의 기능을 억제하는 게 대부분의 양방약들이에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일을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염증도 줄어들죠.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둘 다 신분도 피분도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의문이 간다라면 그 양리학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제 이론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마시고 이 강 원장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하게 연구도 해보시라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들이 특히 상체로 열이 쏠리잖아요. 그럼 상열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열이 쏠리니까 홍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이 억력, 밀어내는 힘이 강해진단 말이죠. 그때 구진이나 농포 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공이 닫혀버렸으니까 또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성화되면은 이 모공이 닫힌 상태에 있어서는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고 피부는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뭐 태선화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설이나 각질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상체로 열이 너무 쏠리다 보면 밤이 되면 더 열이 쏠리잖아요. 그 머리는, 뇌는 각성이 되고 그때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장기화됐을 때 만성화되면은 이 상체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눈 쪽으로도 열이 쏠릴 수 있거든요. 안구건조증, 뭐 홍채염, 포도막염, 결막염, 이러한 다양한 또 합병증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치료 방법이죠. 진단명이 아닙니다. 주사 피부염의 이 진단명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이 염증 치료 방법입니다. 양방 쪽은 그렇게 스테로이드 제제, 항생제를 써서 바로 진정시켜버리겠지만 그거는 계속 무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약물에 의해서 또다시 신분도가 내려가고, 신분도가 내려가면 다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염증이 되니까 또 스테로이드 쓰고, 그럼 바로 진정되고, 하지만 신분도가 내려가니까 또다시 모공이 닫히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계속 뱅글뱅글 돌잖아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자꾸 장기화되고 만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치료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라는 게 평소의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끌어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죠. 그럴 때만이 열 에너지가 상체로 안 쏠리고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되잖아요. 그럼 상체로 열이 안 쏠리면은 그때 피부 온도는 내려가서 염증이 치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사 피부염, 정말 치료 방법을 알면 정말 치료가 쉽지만 치료 방법을 모르면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도중에 루트 16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 질병 치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염증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염증 발생의 기전을 알지 못하면 그냥 대증 치료만 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저 같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고 제 혼자만 이렇게
주사 피부염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주사 피부염의 어떤 발생 기전 그리고 치료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